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정희는 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2달 전 어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 방에 들어오는 일이 유독 무거웠지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이불,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다만 어머니만 달라졌지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어요. 한때 곧은 허리로 식구들을 이끌던 분이었지요. 이제는 작은 새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희.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입술만 작게 움직였지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삼키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리를 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요.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요. 낡은 물건들, 오래된 서류들, 쓰지 않는 옷가지들, 하나씩 정리해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손이 닿았을 때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지요. 모서리는 해지고 갈색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정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지요. 올해 초였어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날짜 옆에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였지요. 날짜와 한 글자. 자. 그 다음은 지였고 그 다음은 마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치매 증상이려니 생각했지요. 기억이 흐려지면 글도 흐려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글씨체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면서도 또렷했어요. 힘을 주어 쓴 흔적이 역력했지요. 마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처럼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38, 날카로운 눈매의 단정한 차림이었지요. 집안 살림을 오래 맡아온 사람다운 분위기였습니다. 언제나 깔끔하고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어요. 수진의 시선이 정희의 손에 든 일기장에 멈췄습니다. 찰나였지요. 하지만 정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눈꺼풀이 한번 떨렸지요. 형님, 그게 뭐예요? 수진은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지요. 어머니 서랍에서 나왔어. 일기장인 것 같은데. 정희가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페이지를 넘겼지요. 한 글자씩 적힌 것들을 보았습니다. 치매 증상이겠죠, 뭐. 어머님이 요즘 자주 그러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정희는 그것도 보았지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날짜별로 한 글자씩이야. 규칙적이잖아. 형님도 참. 그냥 병 증상이에요.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슬쩍 가져가려는 듯 했지요. 하지만 정희가 먼저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보관할게. 어머니 물건이니까.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곧 미소로 덮었지요.
네,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저녁 준비할게요. 수진이 방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졌지요. 정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소리 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을 읽으려 했지요. 기억해. 다 기억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마치 정희에게 하는 말 같았지요. 정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치매 어머니가 무엇을 기억한다는 걸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씩 적힌 것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가, 자, 지, 마.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희는 방에서 일기장을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글자들을 옮겨 적었지요.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가, 자, 지, 마, 기, 다, 려. 무작위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유나였어요. 17살 정희의 조카였지요. 수진의 딸이었습니다.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보다 관찰을 좋아했지요. 늘 구석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뭐해요?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정희의 어깨 너머로 노트를 들여다보았지요. 할머니 일기장이야. 이상한 게 적혀 있어서. 이상해요? 유나의 눈이 노트에 고정되었습니다. 글자들을 훑어보았지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모, 이거 날짜 순서대로 읽어봤어요? 응, 읽어봤는데 의미가 없더라고. 아니요, 제 말은 진짜 순서대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나가 노트를 가져갔습니다. 연필을 들고 글자들을 줄 세웠지요. 가, 자, 지, 마. 네 글자를 붙였어요. 가지마. 정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모, 이거 단어예요. 가지마라고 읽히잖아요. 유나가 계속 작업했습니다. 다음 글자들을 모았지요. 기, 다, 려, 기다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단어를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글자 하나씩, 치매로 말을 잃어가면서도 글자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지요. 유나야, 계속해봐. 유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글자들이 모여 단어가 되었지요. 단어들이 모여 문장이 되었습니다. 가지마, 기다려, 숨겨놨다, 그날 봤다. 정희는 일기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아니, 치매였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전하려 했지요. 말로는 안 되니까 글자 하나씩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모, 그날 봤다가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뭘 본 거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동생 정훈이 사라진 그날 밤이요. 정희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훈이었지요. 5년 전 그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어느 날 밤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찾았지요. 경찰에 신고했고 전단지를 붙였고 아는 사람마다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정우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지요. 경찰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성인 실종은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본인 의지로 떠난 것일 수도 있다고요. 가족들은 받아들여야 했지요. 정우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은 달랐어요. 아들 방 앞에 오래도록 서 있곤 했지요. 문고리를 잡고 아무 말 없이 때로는 밤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이 돌아올 것처럼요. 정희는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울부짖지도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집요하게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날 봤다. 어머니의 글자가 정희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무엇을 본 걸까요? 정희는 유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삼촌 정훈에 대해서요. 유나는 어린 시절 기억이 희미했지요. 삼촌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삼촌이 왜 사라졌어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어느 날 없어진 거야. 싸운 거예요? 가족이랑?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싸움. 그랬지요. 정우는 떠나기 전 가족들과 자주 다퉜어요. 특히 수진과요. 형수와 시동생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구체적인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유나야, 너 엄마가 삼촌 이야기 한 적 있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삼촌 이야기 안 해요. 아빠도요. 물어보면 화제를 돌려요. 이상했습니다. 왜 정훈 이야기를 피하는 걸까요? 정희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지요. 뒷부분을 넘겼습니다. 글자들 사이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일기장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정희와 유나는 밤새 글자들을 정리했지요. 노트 가득 문장들이 채워졌어요. 어머니가 남긴 암호 같은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진이 알아 물어봐. 그날 밤 정훈이 나갔어. 수진이 따라갔어. 정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는 그날 밤 무엇을 본 걸까요? 수진이 왜 정훈을 따라갔을까요? 이모, 이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거기 있었지요.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암시였어요. 유나야, 엄마한테 이 이야기하면 안 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알아요, 이모. 저도 알고 싶어요. 진짜가 뭔지.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수진, 며느리, 정훈의 형수,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왜 5년 동안 침묵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수진을 마주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언제나처럼 깔끔하고 언제나처럼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형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지요. 수진아. 네. 그날 밤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굳어버렸지요. 등을 보이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날이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살짝 경직되었지요. 정훈이가 사라진 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돌아섰지요.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형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5년 전 일인데. 어머니 일기장에 내 이름이 있더라고. 수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의는 보았지요. 두려움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수진은 빠르게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시잖아요, 형님. 일기장에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병 증상이에요. 의미 없는 글자들일 거예요.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국자를 내려놓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정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뒤로 물러섰지요. 싱크대에 등이 닿았어요. 형님, 제가 뭘 알아요. 저도 그날 밤 잠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다들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내가 정훈이를 따라갔다고 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님,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치매시잖아요. 기억이 뒤섞이신 거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동요하는 거야? 정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이 눈을 피했지요. 동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5년 전 일을 꺼내시니까 당황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의는 알았지요. 수진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어머니의 일기장은 치매 환자의 기록일 뿐이었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말하기 싫으면 안 물을게. 정의가 물러섰습니다. 수진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지요. 형님, 저도 시동생 걱정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 꺼내면 아픈 거잖아요. 어머님도 힘드시고.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설득하려는 말투였지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그날 오후 정의는 유나와 함께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지요. 정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날 밤에 뭘 보셨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가 흐릿했지만 어딘가 또렷한 것이 남아 있었지요. 봤어. 다 봤어. 내 아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의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도왔지요. 조용하고 꼼꼼한 아이였어요. 인터넷 검색도 잘했고 자료 정리도 빨랐습니다. 먼저 정훈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5년 전 그가 사라지기 직전의 기록들이요. 정의는 예전 통장 내역을 찾았지요. 정훈의 카드 사용 기록이 있었어요. 이모, 여기 봐요. 삼촌이 사라지기 한 달 전부터 정신과에 다녔어요. 유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었지요. 이응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 번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정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훈이 정신과에 다녔다고요. 가족 중 아무도 몰랐지요. 혼자서 다녔던 것입니다. 왜 정신과에 다녔을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몰라. 하지만 알아봐야겠어. 정희는 그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물론 환자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옛 친구 중에 의료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제한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훈의 상담 기록 일부였지요. 진단명은 적응 장애였어요. 상담 내용 중 가정 내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라.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은 무슨 갈등이 있었을까요? 누구와요? 부모님과는 사이가 좋았지요. 그렇다면 형수인 수진과였을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 예전에 본 게 있어요. 뭘? 삼촌이 사라지기 전에요. 엄마랑 삼촌이 심하게 다투는 거요. 제가 어렸을 때라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삼촌은 소리 지르고 있었고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싸웠는데? 몰라요. 하지만 그만해라는 말은 들었어요. 삼촌이 그만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무엇을 그만하라는 걸까요? 정희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그림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가 드러나고 있었지요. 유나야, 우리 더 알아보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결연했지요. 유나는 기술에 밝았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 동아리 활동을 했지요. 영상 편집도 할 줄 알았고 기본적인 데이터 복구도 배웠어요. 정희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이모, 우리 집 CCTV 있잖아요. 예전 건데 저장 장치가 창고에 있을 거예요. 유나의 말에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년 전 거? 네. 아빠가 하드 드라이브 바꿀 때 옛날 거 버리지 않고 보관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요. 창고를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하드 드라이브를 찾았지요. 연결해 보니 작동했어요.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영상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삭제되었지만 일부가 복구 가능했지요. 유나가 밤새 작업했어요. 정훈이 사라진 날 밤의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새벽 2시 47분 현관이 열렸습니다. 정훈이 나갔지요.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 후 또 다른 인물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실루엣이었지요. 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로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정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지요. 수진이 정훈을 따라갔어요. 새벽 2시에 아무도 모르게 이모.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 비친 것은 자신의 어머니였지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괜찮아? 정희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눈가가 붉었어요. 괜찮아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수진이 밖으로 나간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수진은 그날 밤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숨겨왔지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모?
가족회의를 해야겠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지요.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희, 수진, 유나, 그리고 어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는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듯 했지요. 정희가 테이블 위에 일기장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 노트도 펼쳤지요. 유나가 정리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지요. 형님, 이게 뭐예요? 수진이 노트를 보았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지요. 수진이 알아, 그날 밤 따라갔어라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남긴 기록이야. 치매 증상이 아니었어. 한 글자씩 날짜별로 메시지를 남기신 거야. 수진의 손이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섰지요. 형님, 이건 어머님 착각이세요. 치매시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정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지요. 새벽 2시 47분 정훈이 나가는 장면. 그리고 뒤따라 나가는 수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수진아, 더 이상 숨기지 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5년간 쌓인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시동생이 짐을 싸는 걸 봤어요. 몰래 나가려고요. 저는 막으려고 따라 나갔어요. 막으려고? 네. 떠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말다툼을 했어요. 심하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그냥 가버렸어요. 제 말 안 듣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수진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지요. 유나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엄마? 유나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무서웠어. 내가 막았으면 안 갔을 텐데.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내 탓인 것 같아서 말할 수가 없었어. 수지는 5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동생하고 저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요. 시댁 살림을 제가 맡고 있었잖아요. 어머님 병원비, 집안 돈 관리 다 제가 했어요. 시동생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형 몫까지 제가 관리하는 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결혼하지 않은 채 부모님 집에서 살았지요. 형 부부가 모시던 부모님 집이었어요. 당연히 경제권은 수진에게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돈을 요구했어요. 사업 자금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줄 수가 없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어머님 병원비도 부족했고 정훈이가 화냈구나. 네, 심하게요. 저를 욕했어요. 형 돈 빼먹는 거라고. 자기 몫을 가로채는 거라고요. 우리 매일 싸웠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이 짐을 싸는 걸 봤어요. 가방에 옷이랑 서류 넣고 있더라고요. 몰래 나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떠나면 안 되니까요. 도망가면 더 나빠질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붙잡았어요. 가지 마라고 했어요. 시동생이 소리 질렀어요. 나라고. 내 인생이야라고요. 정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가지마. 가지마. 어머니가 그때 같은 말을 했던 것일까요? 정희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놓쳤어요. 시동생이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갔어요. 저는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새벽이었고 밖은 어두웠고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시동생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막았으면 안 갔을 텐데,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자책하면서 5년을 살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수진의 이야기를 소화하고 있었지요. 모든 시선이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희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어요. 엄마, 그날 밤에 뭘 보셨어요? 다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가 흐릿했지만 무언가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5년간 간직해온 기억이었습니다. 내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에 소리가 나서 깼어. 현관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몰래 나가서 봤어. 우리 정훈이가 가방 메고 있더라. 수진이가 막고 있었고 둘이 심하게 싸우고 있었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말릴 수가 없었어. 다리가 안 움직였어. 그냥 숨어서 봤어. 정훈이가 나라고 소리 지르더니 나가버렸어. 수진이는 주저앉았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정훈이는 안 돌아왔어. 내 아들은 그날 밤에 사라졌어. 정희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작게 느껴졌지요. 5년 동안 혼자 그 기억을 품고 있었어요. 말할 수 없어서 글자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엄마? 말이 안 나왔어. 그 후로 말이 점점 안 나왔어.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 있는데 입에서 안 나와. 치매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병을 앞당긴 것인지도 몰랐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말마저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자로 남기셨구나. 하루에 하나씩? 응. 잊기 전에 남겨야 했어. 누군가는 알아야 했어. 어머니의 손이 정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흘렀지요. 정희야, 정훈이를 찾아줘. 내 아들을 데려와. 정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5년 전 실종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지요. 담당 형사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어요. 오래된 사건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고요.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정희가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도요. 형사는 기록들을 검토했지요. 이게 치매 환자분이 쓰신 거라고요? 네.
하지만 보시다시피 체계적입니다. 날짜별로 한 글자씩 문장을 완성하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눈치였지요.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5년이 지났고 성인 실종은 본인 의지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정희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지요. 한편 유나는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SNS를 뒤졌지요. 정훈의 흔적을 찾았어요. 이모, 여기 봐요. 유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지방 소도시의 중고 거래 사이트였지요. 판매자 프로필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어요. 배경에 남자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삼촌 아닌가요? 정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비슷했지요. 나이도 맞아 보였어요. 어디야 여기? 남해시요. 여기서 남쪽으로 3시간 거리예요. 신락 같은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희망을 품었지요. 가봐야겠다. 저도 같이 갈게요, 이모. 유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요. 하지만 유나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알았어. 주말에 가자. 그날 밤 정희는 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지요. 정희가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훈이 찾을 것 같아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지요. 기다릴게. 엄마는 항상 기다려. 주말 아침 정희와 유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이응이응시였지요. 작은 해안 도시였어요. 정훈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3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요. 도시에서 시골로, 시골에서 바다로. 공기가 점점 짭조름해졌어요. 이모, 삼촌이 왜 거기 있을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지요. 모르겠어. 아는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멀리 가고 싶었던 건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화났던 거예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만은 아니었을 거야. 정훈이는 원래 예민한 애였어. 자존심도 세고 형수한테 돈 문제로 지적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했겠지. 그래도 가족인데요. 그래, 가족인데. 근데 가족이라서 더 상처받기도 하잖아. 남이면 그냥 넘길 말도 가족이 하면 마음에 박히거든.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지요. 저도 엄마랑 많이 싸워요. 사소한 것 때문에요. 근데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삼촌은 좀 극단적이었어. 그리고 혼자 너무 많이 끙끙 앓았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요. 항구에 배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비린내와 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판매자는 마을 주민이었지요. 사진 속 남자에 대해 물었어요. 아, 그 아저씨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장이 항구 끝에 있어요. 오늘은 아마 일하고 계실 거예요. 정희와 유나는 항구 끝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5년 만이었어요. 정말 정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지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훈이었습니다. 정훈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요. 5년 전의 젊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된 시간이 그를 늙게 만들었어요. 정훈아. 정희가 불렀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돌렸지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누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나야. 정희. 정훈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널 찾으러 왔어. 엄마가 널 기다리고 있어.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지요. 정희가 동생을 안았어요. 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미안해. 정훈이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유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삼촌이었지요.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 후 셋은 근처 식당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지요. 정우는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눈가가 붉었어요. 5년 동안 여기서 뭐 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살았어. 다른 이름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왜 연락 안 했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가.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가 무서웠는데? 다들 날 원망할 것 같았어. 형수도 형도 엄마도. 내가 가족한테 못할 짓을 했으니까. 정희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널 원망 안 해. 다들 널 찾고 싶어 했어. 엄마는 5년 동안 매일 널 기다렸어. 정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훈은 5년 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난 정말 끝장이라고 생각했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시선은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형수랑 계속 싸우면서 자존심이 바닥났어. 내 돈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집에서 눈치 보고. 그게 너무 싫었어.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빚도 있었어. 가족한테 말 못했지. 창피하니까. 그래서 형수한테 돈 달라고 했던 거야. 갚아야 했거든. 왜 말 안 했어? 우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형은 바쁘고 엄마는 아프시고 다들 자기 일에 바빠서 나만 실패한 것 같았어. 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다 놓고 싶었어. 형수가 막았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났어. 네가 뭔데라는 생각이 들었지. 형수는 널 걱정해서 그랬던 거야. 알아. 지금은 알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냥 다 미웠어. 정우는 여기까지 와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일하고 작은 방에서 살았지요.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근데 편하지만은 않았어. 밤마다 엄마 꿈을 꿨어. 엄마가 현관 앞에 서서 날 기다리는 꿈. 깨면 눈물이 나 있었어. 유나가 물었습니다. 삼촌, 그럼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정훈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제대로 마주한 조카였지요. 응, 매일 돌아가고 싶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1년, 2년, 3년. 시간이 쌓이니까 돌아갈 용기가 더 없어지더라. 정희가 동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없어, 정훈아. 엄마 치매가 심해지고 있어.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치매? 응. 그래도 널 기억해. 매일 기다려. 일기장에 내 이름을 썼어. 정훈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게. 이번엔 진짜 돌아갈게. 다음 날 정훈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 하나였지요. 5년 동안 모은 것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장 사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사정을 말하니 이해해 주었지요. 가족이 제일이야. 잘 가. 언제든 돌아와도 돼. 정우는 고마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하지만 이제 돌아가야 했어요. 셋은 차에 올랐습니다. 정희가 운전했지요. 정우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5년 만에 보는 귀향길이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많이 아파? 응. 요즘은 우리도 잘 못 알아보셔. 근데 내 이름은 기억하더라. 정훈의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나? 아니, 늦지 않았어. 엄마 살아계시잖아. 그게 중요해. 유나가 말했습니다. 삼촌, 할머니가 삼촌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일기장에 삼촌 이름 계속 쓰셨거든요. 정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지요.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감나무, 대문, 마당. 5년 전 그대로였지요. 하지만 정훈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왔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정훈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괜찮아. 천천히. 정희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도 옆에 섰지요. 셋이 함께 대문을 열었어요. 마당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정훈과 눈이 마주쳤지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시동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지요. 5년 동안의 죄책감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그때 죄송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어머니를 보는 것이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지요.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어요. 등이 구부정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훈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정훈을 향했어요.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누구?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것이었지요. 엄마, 나야. 정훈이야. 아들.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지요.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훈? 응, 엄마. 정훈이야. 돌아왔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줄줄 흘러내렸지요. 떨리는 손이 정훈의 얼굴을 향했어요. 내 아들, 우리 정훈이. 어머니가 정훈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따스함이 있었지요. 미안해, 엄마. 늦어서 미안해. 정훈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지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괜찮아. 왔으니까. 우리 아들 왔으니까. 어머니가 정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지요. 어머니도 정훈도 방 밖에서 정희와 유나, 수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지요. 5년간의 기다림이, 슬픔이,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완전한 미소였지요. 기다렸어. 엄마는 항상 기다렸어.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안 가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정훈이 사라진 후로 온 가족이 모인 적이 없었지요. 밥상 위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수진이 정성껏 차린 것이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시동생. 수진이 정훈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렸습니다. 어색했지만 따스했지요. 고마워요, 형수님.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피했던 두 사람이 같은 밥상에 앉아 있었지요. 삼촌, 바닷가에서 뭐 먹었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정훈이 웃었지요. 생선 많이 먹었어. 매일 싱싱한 거 먹을 수 있었거든. 맛있었어요? 응. 근데 집밥이 그리웠어. 이런 밥상이. 어머니는 밥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정훈을 향해 있었지요.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어요. 식사 후 정훈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못됐어요. 형수님한테 심한 말도 많이 했고, 돈 문제로 화내고, 다 제 잘못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그때 더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시동생 힘든 거 모르고 돈 타령만 했으니까. 아니에요. 형수님은 집안 살림 책임지느라 힘드셨던 거잖아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5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 지내요, 형수님.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지요. 진심 어린 화해였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같았지요. 며칠 후 정희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부분에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페이지 사이에 접혀 있는 종이가 있었지요. 꺼내보니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 아이들에게.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지요. 안에는 편지와 함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희야, 정훈아. 엄마가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에서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남긴다. 너희 둘 다 엄마의 보물이야. 정희는 듬직하고 정훈이는 여리지만 따뜻해. 둘 다 엄마 자랑이야. 정훈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힘들어서 떠난 거라는 거. 누구도 탓하지 마. 인생이 그런 거야. 힘들면 도망치고 싶은 게 당연해. 하지만 꼭 돌아와.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기다릴게. 끝까지 기다릴게. 이 봉투 안에 집 문서를 넣어뒀어. 정이랑 정훈이 반반 나누렴. 수진이한테는 따로 줄 거 남겼어. 서로 다투지 마.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엄마가.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훈도 울었지요.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유언장, 재산 분배,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기는 말까지. 엄마. 정희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지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잠결에도 웃고 있는 것 같았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가족은 다시 함께였고 어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1년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을이었어요. 감나무에 붉은 감이 익어가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지요. 정희, 정훈, 수진, 유나, 그리고 오랜 이웃들이 함께했어요. 정훈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 그래도 마지막에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지요. 매일 손잡고 매일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말을 잃어갔지만 눈빛으로 대화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정희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뒷표지 안쪽에 접혀있던 종이였지요.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떨리지만 또렷한 글씨였어요. 사랑한다, 우리 가족.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지요. 가족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감나무 아래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던 자리였지요. 여기서 엄마 자주 앉아 계셨지. 정훈이 말했습니다. 응. 정훈이 기다리시면서 정희가 대답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모이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매년 이맘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유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우리 잘 지낼게요. 가족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지요. 일기장은 거실 책장에 놓였습니다.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도록요. 어머니의 글자들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있었어요. 한 글자씩, 천천히, 끝까지, 어머니의 사랑처럼요.